그러니까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실패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말이 돼? 물건 찾으면서 금덩이 주는 느낌? 새로 시작하는 그 어떤 누군가도 대표님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시장이네요. 충분히 그러하죠. 시드가 적은데 첫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1,000만 원 이상 되면은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해? 다 하지. 그러니까 저는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럼 경매에서 알아야 될 건 네네. 뭐예요? 그 대표님만의 다른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리 분석해서 야 여기는 뭐 지저분해, 권리관계가 안 좋아, 그런 것과는 아예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우선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 경매 자체가 자꾸 네. 민사집행법을 기반으로 죄송합니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하기 때문에 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다. 네, 이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네. 법에서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법원 법대로 판단이. 해야지. 그거 네. 우리가 뭐 안 되면 야 법대로 하잖아요. 네네. 네. 법에서 이게 패소해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어야 경매가 더 가치가 있어지기는 합니다. 비비 꼬여 있는 걸. 네네. 그럼 혹시 접근을 할 때 비비 꼬여 있는 물건, 뭐 물론 그게 낙찰이 되는 게 그럴 가능성이 많은 물건이겠지만 네. 그런 것부터 접근을 하세요? 그런 게 돈이 되기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쳐다봐요, 저는. 이렇게 많이 유찰되고 누가 쳐다보지 않으면 네. 이것 때문에 유찰되고 이래서 떨어졌구나가 아니라 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찾고 발굴할 때는 저는 이제 돈 냄새가 좀 나는 물건을 우선 찾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이고 엉뚱하게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지금 네. 더 470에서 대표님만 하시나요? 그 냄새를 맡는 일을?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냄새 잘 맡아요, 그분들도? 요즘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새로 영입을 해야 되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진짜로 진지하게? 후계자 양성 아니면? 네. 예. 이거 영상, 저희 직원들 못 보게 해야 저희가 그 편집은 초당 10,0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초당 10,000원이에요? 아니에요. 자, 철수합시다. 근데 우선 저는 냄새를 맡고 네. 엉뚱한 생각을 하면은 추진을 하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전체 회의를 열면 여러 명이 저를 공격을 합니다. 안 되는 포인트.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쩔 거야? 그런 식이죠. 네. 그러면 약간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분이 또 계시고 저는 해서 늘 그런 시선이에요. 야, 그거 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쩔래? 저렇게 해서 안 되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못 해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류고. 그게 이제 적절히 접목이 된다 그러면은 네. 출구 전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출구 전략을 그냥 하나를 잡고 이게 출구 전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출구 전략을 하나 세웠다가 네. 이게 안 되면 이 투자는 실패한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구 전략은 최소한 3개를 만들 때 이 3개 중에 마지막 4만은 네. 100% 출구 전략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한테 네. 비싸게 월세를 준다. 싸게 받아가지고 1번이라 칠게요. 네. 두 번째, 임차인이 안 한다 그러면 임대를 준다. 그래서 비싸게 내나 본다. 네네. 이것도 안 돼요. 그럼 4만은 내가 한다.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치.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업종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여기서 영업을 해서 영업이익 버는 거나 월세가 똑같다 치더라도 그렇게 돌리는 거죠. 이해서 아까 그 내가 한다가 마지막 4만이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될 걸 만들어 놓으면 실패할 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머릿속에 잠깐 스쳐 지나간 생각이 그 장사 안 되면 어쩔 거야 라는데 그게 얘를 접근하는 전제 자체가 될 것만 하니까 그렇죠. 애초에 이 부동산 업종이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기 때문에 성공할 것만 생각해 놓고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1번, 2번은 안 돼도 상관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란이 아니네요.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네, 맞습니다. 보통 이란은 무조건 됐으면 최고, 베스트인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란은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되면 좋지만 안 돼도 2번. 뭐 이것도 아니면 말고. 네네. 그래서 4만호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출구 전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출구 전략은 부동산은 기다리고 느긋한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조급하면 무조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려도 되고 예. 팔려도 좋고 안 팔려도 좋고 세월은 가는 거고 세월이 가니 부동산 값은 오르고
그 과정에서 네. 이게 주식에 빗대자면 주식도 느긋한 사람이 성공은 하는데 성격이 급하신가 보네요. 돈이 없으면 꼭 네. 그렇게 이거를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갈 건데 지금 내가 당장에 쓸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버리지 네. 대출을 받아서 여기다 부어놓으신 분들은 못 기다리잖아요. 이 사만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어렴풋이 그냥 전혀 무지랭이 눈으로 보자면 경매라는 건 되게 큰 돈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대출이라는 게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러면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못 버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네. 매도 차익형과 수익형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유형이 나뉘어 있어요? 예, 매도 투자의 차익형? 네. 그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큰 차익 남기는 그냥 거고. 그 차익만으로 수익이 나는 형태도 있고요. 저도 물론 가지고 있고 네. 그거는 이자 자체를 제가 이제 3년이다 5년이다 설정한 이자를 그 통장에 넣어놔버려요. 투자금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땅을 10억짜리를 5억에 사는데 이자가 5천만 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5억 입찰이 아니라 5억 사서 10억 팔아서 내가 100%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네네. 4억 5천에 입찰해서 떨어지면 많은 거죠. 네네네네. 근데 4억 5천에 낙찰 받았으면 5천만 원은 투자금이니까 예. 그건 통장에 넣어놓고 네. 없는 돈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여유롭게 그 투자 자금을 잡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숫자만 덜 쓰면 되거든요. 떨어지면은 발생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붙으면 그때부터니까. 네. 되게 편안한 접근이네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실패할 방법이 없어요. 실패할 방법이 없다. 이게 말이 돼? 실패할 네. 방법이 없다는 게 모든 투자는 실패의 가능성이 있고 정말 여지껏 그 20년 동안 쭉 하시면서 실패라고 한다는 건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실패잖아요.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목표를 달성 못한 적은 많죠. 그건 많고요. 손해를 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손해 본 경우가 근데 한 번도 없다고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네. 그러면 좀 골치 아팠던 거. 안 팔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쵸. 저도 지금 주식 계좌를 보면 손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늘 성공합니다. 주식 투자. 예. 근데 애초에 취득할 때부터 네. 우리가 기준 시점보다 낮게 취득하는 게 경매의 장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기가 힘들다 치더라도 그 아래가 되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배가 아파서 그래요. 여지껏 네, 화장실. 아니. 실패를 어떻게 한 번도 안 했을까 해보니.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개인적인 전화로 전화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럴 정도도 없어요? 아니 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면 왜 안 해? 왜 안 해? 다 하지. 그러니까 저는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왜냐면 저도 이게 이제 장사를 20년 동안 해오고 부동산을 접목해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치다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을 하는데 유튜브 채널에서도 내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이 편하고 이해가 빠른 것들만 보여드리지 어렵고 꼬인 고차원적인 건 못 보여드리거든요. 또 비밀스러운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자극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게 말이 돼? 막 이러시는데 저는 이건 어려운 게 아닌. 죄송해요. 이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잘난 척 하셨네요. 구조가 다른 거예요.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여서 저는 그리고 이렇게 해옥의 회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조직이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저지르면 수습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험 요소가 발생할 것 같으면 사전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이걸 또 극대화시켜 주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저는 가능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학원에 들어가서 학원 수강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그거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선은 저는 개인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고차원 경매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란 얘기를 자주 해요. 고차원 경매는 개인의 역량에 따른 투자 수익 구조다. 그러면 내 역량이 뭔지를 이렇게 내려놓고 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드는 얼마나 있는지, 자금부터.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건 뭐가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자신이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그냥 돈 버는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은 네. 내가 10억이 있으면 네. 1억짜리 10개를 하려고 그러세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 아닌데 네. 분산 투자니까 당연히 위험성은 줄어들겠죠. 네. 그런데 1억짜리 10개를 한 것과 10억짜리 하나 한 거의 차이는 네. 10억짜리 하나가 수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그것 때문에 네. 가격이 그리고 높을 두 수 번째, 있- 안전해요. 그게 왜요? 역설적으로 10개로 분산한 것보다 10억짜리 하나 하는 게 안전해요. 왜죠? 그거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잖아요. 꺾어줘도 그 가격까지는 안. 근데 1억짜리는 9천에 사면 그 그렇죠. 밑으로. 그런 1억짜리 거네. 9천에 사서 10개를 했어요. 5개는 성공하고 5개는 실패한다 칠게요. 10억짜리를 7억에 샀어요. 네. 어떻게 하면 7억에 샀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 30% 폭락해야 자신이 실패가 없네요. 가는 실패할 거죠. 자신이.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예. 대출 레버리지 효과를 아시잖아요. 다 누구나 다 아시기 예.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접목을 잘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10억이 있으면은 10억짜리가 아니라 50억에서 60억짜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그게 편하게 들어주시면은 네네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도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니까 네. 당신 그렇게 잘하고 당신 돈 많이 번다면서 왜 컨설팅 회사를 차려가지고 membership을 모으고 해? 근데 그게 제가 잘하는 일이고 제 출구 전략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제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팅 해주고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백종원 아저씨가 너 그렇게 요리를 잘하면 네가 주방장 하지가 아니잖아요. 백종원 아저씨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잘하는 거니까 가서 컨설팅을 받는 건가요? 이건 아니면- 적절하지. 저희는 이제 뭐 물건을 추천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네네. 본인들이 입찰을 한다 그러면 입찰 전 상담이라는 걸 해서 어. 출구 전략을 다 세워오게 방금 얘기한 제 공식이 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딱 가져와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네. 이거 투자할 건데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출구 전략에 따라서.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 그럼 거기다 뭐 하실 건데요? 굉장히 우등생이 되셨네요. 그래요? 그렇죠. 뭐 할 건데요가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안 되면 어쩔 건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출구 전략이 있어서 가져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이 출구 전략이 여러 위험 요소가 나왔을 때 전 네. 진입 장벽이란 말을 쓰는데 진입 장벽이 얼마나 완벽하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차려놓고 잠깐 잘 되는 게 아니라 예. 부동산 가치를 진짜 높였다고 인정될 정도 3년, 5년, 10년 동안 꾸준하게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업종이냐를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뻔뻔하게 얘기하면 저희 뭐 다 이거 공인된 거니까 네. 실패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치. 긴가민가 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나중에 저한테 와서 원망할 거 아니에요. 대표님 하라 그랬잖아요. 그럴까봐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똑같은 거를 이야기해도 다르게 해석하고 예. 다르게 접목하기 때문에 낙찰받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매를 하는데 입찰을 한번 아파트를 들어갔다가 떨어지면은 네. 다음에 오기로 조금 더 높이 써요. 또 떨어지면 또 높이 써요. 그래요? 그리고 낙찰을 딱 받으면은 네. 와 좋았는데 며칠 지나면 후회가 남는 거죠. 이걸 왜 낙찰 받았을까? 그러니까 물건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경우인데 그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주식에도 사랑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종목에 이상하게. 그러니까 경매라는 목적이 학문 탐구를 위해서 하신다는 분들은 제가 말리지 않아요. 뭐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말리지 않는데 네네. 돈 벌려고 경매에 관심 갖고 경매라는 게 어떤지 자꾸 알아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만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만든다면 네. 누가 못 따라하는 거고 그다음부터 내 투자 수익 구조가 생기면은 경매 물건을 쳐다보면 약간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금덩이 줍는 느낌? 물건 찾으면서 이거 내 수익 구조에 맞네? 하고 이렇게 줍는 느낌이 나요. 개인의 역량에 맞게만 한다 그러면 그분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로 입찰해서 경쟁이 저하고 붙어도 네. 저를 무조건 이기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더 높은 가치를 만들 거니까 더 많은 가격을 써낼 수 있고 자신 있게 하겠죠. 예. 근데 저는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니까 낮은 가격을 쓸 수밖에 없겠죠. 낮은 가격이란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굉장히 오랜 경력이 쌓이고 뭐 자본력도 있으실 거고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그 어떤 누군가도 대표님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시장이네요. 충분히 그러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막 하면서 구독자가 늘수록 다른 거를 좀 농담이고요. 네. 여기에서 저는 다른 형태의 수익을 남기는 걸 계속 시도하고 있고 거기에서 성과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도 그런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죠. 저희가 뭘 배우려면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려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여기에 모시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건 어떻게 투자를 해라. 라든가 뭐 요즘에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라 아니면 요거를 좀 공부해봐라 라는 건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처음이고 대표님 말씀 듣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뭐부터 어떻게 시작을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저는 아주 기초적으로 네. 경매가 뭔지와 뭐 만화책 같은 거 있어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돼요? 예, 중학생, 고등학생도 보는 거 있어요. 그리고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나 뭐 이런데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네. 거기에서도 경매 기초에 대해서 영상으로 편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그것만 숙지하셔서 경매가 이런 거구나. 대한민국 성인 누구나 경매를 할 수 있게 법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종이에다 이름 써서 내 인적사항 적어서 얼마 적어서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해요? 경매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자꾸 꼬아서 내가 하지도 않을 어려울 공부를 할 필요는 1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치권 공부하고 법정지상권 공부하고 이거 남이 그런 얘기하는데 내가 모르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이거 모르면 내가 경매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그거 모르고 경매했다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화책과 그런 간단한 것만 보고 네.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조금 더 깊이 한다면 경매 절차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 경매 절차. 예, 그래서 경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한번 보신 다음에 본다는 게 뭐예요? 현장 가서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포털 경매? 사이트에서 네. 예, 경매 절차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만 숙지하시면 네.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거는 나만의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해서 나의 장점을 한번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 네네. 뭐 내가 시드가 얼마가 있는지, 예. 그 다음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뭘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내가 행복하고 뭐 재밌게 할 수 있는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지,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부동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가정주부고 학생 생활만 해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은 네네. 무작정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셔서 그나마 관심이 가는 물건 몇 개를 관심 물건 담아둔 다음에 네. 거기에서 모의 입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상으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해본다 생각하고 나는 10억짜리 나왔는데 요거 한 뭐 6억 3천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봐가지고 네. 이거를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얼마에 낙찰된 거 보고 얼마 써야 되네, 어떻게 해야 되네, 뭐 이런 생각만 했다 그러면 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건 얼마에 낙찰받은 사람이 왜 그 가격에 낙찰받았는지 3개월, 6개월 뒤에 그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현장을 가본다라는 건 어디를 가보는 거야? 부동산 목적물 현장? 낙찰된 데를 낙찰받은 사람이 도대체 이걸 왜 낙찰받은 건지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바뀐 모습을 보고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가는 분야를 담아놓으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전제 조건 달았는데 관심 가는 분야였기 때문에 가서 눈으로 보면 깨닫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여기에다가 베이커리 카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잘 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예. 그분이 감성 카페를 차려서 뭐 초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여긴 이런 게 더 맞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쓴 가격이 베이커리 카페의 출구 전략이었다 그러면 감성 카페는 뭐 이 정도 마진이 더 좋으니까 이 정도가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업종도 이런 걸 배워가기 때문에 네. 그런 나만 잘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더 찾아갈 수 있고 벤치마킹하기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관심 가는 분야라는 건 뭐 카페를 예를 들게요. 카페가 이미 있는 것을 찾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카페가 될 만한 곳의 지역을 먼저 찾아가는 게 좋은 건가요? 검색을 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고차원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네. 기존의 카페가 없던 업종을 카페로 바꾸는 게 부가가치는 더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예. 저평가된 부동산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많이 유찰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뜻인가요? 감정가보다 비싸게 사더라도 더 높은 가치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평가된 거예요. 내가 목적으로 하는 그걸 기준으로 세워놓고 네네. 그거보다 얼마나 싼지. 네네, 그렇죠. 그래서 내 목표 수익률이 있어야 돼요. 그거. 예를 들어 뭐 이게 지금 감정가는 10억이지만 100억으로 만들면 좋죠. 근데 그 적당한 가치라는 건 뭘 따져요? 수익률로 따져요? 이걸 뭘 기준으로? 일반적으로는 수익률 기준으로 합니다.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네. 내가 출구 전략을 잡았을 때 이 정도 가격선에 내가 처리할 수 있다. 그 기준에서 네. 내가 역으로 내가 먹을 마진을 거꾸로 계산해서 입찰가를 정하는 거죠. 어렵다. 그거 자체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감정가는 그러면 일단 참고하는 가격이고 출구 전략으로 나올 가격을 설정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게 받으면 받을수록 좋지만 현실적인 가격이 있고 그럼 이거 다 갈아엎고 카페를 만들고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 비용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간에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시선으로 보고 그 일을 계속 해오신 입장에서는 그게 계산이 되신다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 출구 전략을 잡고 예. 계산을 하고 나서 하는 건 맞는데요. 네. 잘 모르신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3개월, 6개월 뒤에 그 부동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발화를 예. 조금 더 길게 가져보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예. 가능한 얘기죠.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그 등기를 떼었을 때 네. 매각이 됐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팔렸는지도 알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네.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사장님 저도 이 물건에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대놓고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하는데 네. 커피 한 잔 시키고 뭐 해서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하면서 계산하면서 야. 사장님 전에 이거 경매 났을 때 저도 관심 있게 봤었는데 전 알바인데요,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네. 알바 예. 그럴까봐. 그렇죠. 네. 기껏 이게 찾아가가지고 뭐 좀 하려고 했는데, 저희 사장님은 안 오시고요. 그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압니다. 사장. 그러면 만약에 안 파신 경우에는, 네. 안 팔고 그분이 뭔가 계속 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 가치를 좀 이렇게 찾아가서 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장사 잘 되는 정도는. 짤이라는 개념에서 제가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정도 영업이익이 잘 남는데 굳이 이걸 팔아야 돼? 안 팔아야 그런 돼? 사업장이 있겠죠. 그 팔아도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요. 네. 그건 이제 시장적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컨설턴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카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카페만 전문적으로 컨설턴트 하는 분들, 병원이에요. 병원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분들한테 제가 창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죠. 제가 이런 가게를 하나 사고 싶은데 네. 가치는 얼마가 돼서 권리금 얼마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값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네. 최종적인 모습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서 역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쭤보셔서 대답을 했는데 네. 이건 이제 최종 어려운 단계고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는 지금 또 점점 산으로 가고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접근하려고 보니까 이거부터 그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면 나는 경험도 부족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같은 사람들이 하려면 만화를 되든 뭐든 하든 여기까지 알아보고 경매 절차까지 보고 그리고 실제로 모의 입찰도 해보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라. 좋아요. 거기까지 한 다음엔 뛰어들어요. 막 뛰어드는데 방금 얘기한 게 어려웠는데 네. 우리가 추상적으로 또 소장님도 관심 없던 분야를 얘기했으니까 어렵게 느끼는 건데 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개인의 영향을 받는 출근이요. 내가 관심이 있던 분야고 하면은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눈으로 봐도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그거부터 찾아야겠네요. 나는 카페만 파고 될 거니까 나는 뭐 이발소만 하니까 네. 미용실만 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 주부다 아니면 그냥 나는 직장인이라서 사업은 전혀 몰라요. 근데 경매 이런 걸 통해서 돈 좀 벌어보고 싶은데 진짜 아무리 봐도 뭔가에 뭐 큰 건 관심이 없고 그런 분들은 그냥 맡겨요? 뭔가? 그런 분들은 수익률을 조금 적게 기대치를 조금 낮추시고 네. 공실이 일반적으로 적게 날 쪽을 접근하시면 좋겠죠. 상가라 친다면은. 네. 그리고 토지라 치면은 토지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 이런 토지, 개발이 가능한 네. 토지의 가치 상승은 토지의 개발 때문에 이루어지거든요. 도로에 접해서 개발이 가능한 땅을 보시면은 실패를 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인구가 늘 거고 네. 인구가 늘면 기존의 도시가 성장을 하겠죠. 네.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넓어지는 걸 보고 토지에 투자하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아까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는 땅들이 많잖아요. 맹지라고 하는. 네네. 그런 거는 사서 도로를 내요?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건가? 초보자분이 접근하기는 어려운데요. 맹지가 제가 또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상한 걸 좋아해. 예, 맹지는 길을 내면 되겠죠. 길을 내서 도로하고 붙으면 되죠. 말은 쉬운데 그게 길이 그렇게 어렵죠. 예. 어려운데 협상 대상자가 있겠죠. 길을 내줘야 되는 분. 예. 그분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오면 돼요. 주고받으면. 그게 절대 제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하면 협상이 안 돼요. 그래서 협상의 영역이 돼요. 주세요가 아니라 가지세요. 역으로. 제 거 가지세요 한 다음에 상대가 원하는 걸로 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고를 하실래요? 하면 좋죠. 그게 토지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가지세요 할 만한 게 땅 요만큼 가지세요는 아니고 그렇게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맹지다. 네. 제가 뒤에 500평이 있고 앞에 100평짜리 땅이 저를 가로막고 있어요. 저는 여기 10평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10평만 달라 그러고 제가 이분 땅 뒤에 붙은 땅을 50평, 100평을 들여버리는 거죠. 그분은 10평을 뺏겼지만 50평이 생겼으니까 나이스네. 도로에 붙었으니까 5배의 이익을 보셨잖아요. 먼저 제안을 하면 뺏긴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욕심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설득을 할 때 제 거를 가지세요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분이 날 준대네? 라는 입장에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네네.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 망한 거죠. 뭐. 그럴 일이 없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땅을 개발하고 뭐 하는 것보다 나중에 그 땅을 사서 개인적으로 임업을 하거나 농업을 하거나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저렴하게 나온 경매로의 땅을 보면 맹지 아니면 지분이 섞여 있는 굉장히 복잡한 땅들이 많이 있던데 덜컥 살 수는 없잖아요. 자, 방금 말씀하실 때 네. 맹지에 대해서 우리의 출구 전략이 하나였죠. 앞에 도를 내야 돼. 네네. 도를 못 내면 이건 투자가 실패한 거예요. 네. 여기에 2안 3안을 접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 투자를 해도 되는 고차원 경매가 되는 거죠. 1안 도로를 뚫는다. 네. 예를 들어서 2안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을 한다. 네. 뭐 이것도 할 수 있겠죠. 현재 상태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물건이라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개발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 뭐 도로가 없는데 무슨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민사적으로 아예 도로가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면 네.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소송을 통해서 예. 길을 저희가 만들 수는 있어요. 오고 가기는 할 수 있어요. 건축은 안 되지만. 그럼 오고 가게 하는 그 길이 놓인 그 땅도 누군가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있는 안 판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딱 길을 놓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오고 가긴 할 수 있습니다. 오고 가게. 그럼 예를 들어서 뒤쪽에다가 네. 관광농원 시설이라든가 네네네. 네. 주말 농장이나. 예, 주말 농장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저씨가 야 이거 내 땅 지나가는 거 돈 내, 통행료 내. 통행료는 줘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행료는 근데 지루기 때문에 토지값이 얼마 안 돼서 1년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에요. 전혀 아깝지 않은 땅이 되는 거죠. 와 이런 것들이 다 있구나. 그러면 아까 협상이 잘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10평을 안 주려고 협상이 안 됐어요. 승소해서 그 땅을 내가 계속 밟고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분한테 다시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50평 드릴 테니까 밟고 다니는 땅 10평을 줘보세요. 사장님은 이거를 말로만 하면은 뺏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입장에서 사장님 토지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를 그려서 알려드리고 사장님 5억이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10평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8억, 9억 되시네요. 훨씬 이익이세요. 그쵸. 라고 팔고 제안할 수 싶다. 있다는 거죠. 물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그 물건에 최적화된 출구 전략인지 몰라도 그 출구 전략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 물건만 투자하면 돼요. 굳이 우리가 2안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 물건을 사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 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건에서 15,000건의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한 달에? 네, 한 달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중에서 원하는 물건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출고 전략을 잡을 수 있는 물건을. 아, 그냥 느긋하게만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마음에 드는 뭔가는 나올 가능성은 있네요. 한 달에 10,000건씩 나와요. 그래서 10,000건이 신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게 10,000건인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유찰이 되고 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와서 10,000건에서 15,000건 정도가 항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늘 시장에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회가 많죠.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예.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만 하면 된다고. 왜 다 하려고 그러는지 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서 저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인 거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자 준비를 할 건 일단 최소한의 마련한 공부나 이런 것들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찾는 건 이건 진짜 개인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아예 손 안 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뭘 갖춰야 될까? 그 다음 공부해야 되는 게 예. 방금 얘기한 개인의 역량에 따른 출구 전략에서 예. 출구 전략 아까 얘기했던 명분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네네.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스킬을 좀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매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가치를 높이는 거. 카페가 출구 전략이면 카페를 더 세련되게 하고 최근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공부하고 그런 공부를 하셔야지 경매 공부로 뭐 어쩌고 그렇죠. 보지 마세요. 그건 저만 잘할게요. 왜 자꾸 일반인들이 하시려고 그런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2번, 3번만 알고 그런 분야는 대표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광고성이 아니 광고성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뭔가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어디는 야 그거 사람 써 하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뭐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법률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뭐 권리 분석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사건 진행되는 거는 법률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률인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는 네. 방금 이런 것들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러 다각화로 어떤 위험이 있고 극대화시키는 이익이 뭔지 이거를 컨설팅하면서 같이 봐드리는 동반자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투자는 굉장히 외로워요. 저 굉장히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사업을 하면서 저는 20년 동안 사업을 했으니까 사장으로서 외롭고 투자자로서 외로워요. 최종 결정은 저거든요. 그리고 최종 책임도 저기 때문에 네. 최종 이거를 써 말어 이거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껏 실패하신 적이 없다면서요? 그래도 외로워요. 근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예. 여러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경매가 좀 대중화되다 보니까 네. 권리 분석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외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뭐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아니면 무슨 뭐 최근에 제가 영상 올렸던 것 중에 토지구 건축 허가가 나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네. 이웃하고 민사적인 다툼으로 건축 허가를 반려받은 건축을 할 수 없는 땅, 이런 거는 개인 간의 송사기 때문에 입찰하는 입장에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옹벽 높이가 있는데 옹벽이 높아서 옆 아래쪽에서 집을 새롭게 지으면 옹벽이 위험해지니까 집을 못 짓게 하는 소송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영상 보면 나오죠? 나옵니다. 네. 네. 부동산 경매꾼 채널. 아니, 근데, 네. 여기 요만해요. 부동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간과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고차원 경매라는 종류를 여러 개를 나눠놨는데 그 중에 네. 이것도 하나의 역량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적인 걸 푸는 것도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처음에는 그 만화로 된 것도 보고 이런 것도 보고 그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그 정도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민사적인 게 걸리는 거는 네. 특수 물건들을 편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물건들을 보시겠지만 유치권이 있고 법정이사권이 있고 뭐 이렇게 개인 뭐 다른 게 있는데 그런 물건에 특수 물건에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아라.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은 쉽게 요걸로 배우고 그런 것들이 껴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접근은 절대 안 하시면 돼요. 그치. 안 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해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만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소중한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금액이나 상황과 환경은 다르겠으나 요 정도는 네. 최소한 자본금으로 가지고 시작을 해라 라는 게 있을까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0원부터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시드가 많아야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좋다보다 유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시드가 적은데 첫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1,000만 원 이상 되면은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요?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건 가능합니다. 처음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상가는 다른 걸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얀 도화지에다가 새로운 걸 그리는 느낌인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주거잖아요. 그걸 뭐 더 예쁘게 할 게 있어요? 내가 주변에 학교를 넣고 학원을 넣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부동산 가치 상승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된다. 그러면 주거는 네. 왜 주택을 왜 사죠? 주택은요? 살려고요. 거기 가서 그렇죠. 들어가서. 살기가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살기 좋게 만들면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 근데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안에 인테리어. 네. 근데 그거 인테리어야 비용 뻔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5억짜리를 3억에 낙찰받아서 3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했어. 그러면 그게 5억짜리가 막 10억 되진 않잖아요. 그 인테리어 3천만 원이면 하는데 이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아니, 일반 그거예요. 아파트는 시세에 따라가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를 해놓은 것 자체를 매매 때 많이 인정받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렇죠. 3천 투자에도 1,000만 원만 더 인정받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리고 소액 투자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네. 방이 하나짜리나 1.5개나 뭐 이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되게 지저분하고 음침하고 조명도 안 좋은 상태가 많아요. 근데 그런 빌라를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하려는. 수요층이 맞아. 그쵸. 그렇죠. 강남 사시다가 거기 살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오. 이제 그런 분들이 타겟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변하고 약간만 차이 나도. 그럼요. 많이 좋아 보여요. 예. 그래서 같은 금액을 드리더라도 그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원판이 안 좋은 걸 좋아합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기는 막 야, 이거 사람 살 수 있냐 이런 느낌. 아직도 88년도 신문지 붙어 있고 막 이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조금만 인테리어 해놓으면 완전 분위기 달라져요. 특히 조명을 요즘 젊은 감성이 좋아하는 조명 몇 개 달아놓으면요. 착시 효과. 거긴 또 개인 역량이네요, 그거는. 네, 개인의 역량이죠. 거기는 미적 감각이 좀 있어야. 근데 이게 사람 쓰면 되고. 그렇죠. 그것도 역량이라는 거예요. 이거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개인의 역량이 내가 인테리어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그래. 잘하는 친구가 있어도 되고 그런 좋은 업체를 만나도 되고 다 역량이라는 거예요. 내가 발만 넓으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부탁만 잘할 줄 알면 되는 거. 그리고 또 좋은 역량은 안 좋아도 돼요. 팔 수만 있으면 돼요. 파는 방법에서 네. 공인중개사분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보러 왔을 때 여기를 좋게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언변이 있거나 이런 것도 개인의 역량에 들어간다는 거죠. 오호. 그런 것들은 되게 소액 단위로 물론 이제 그 1,000만 원은 우리가 낙찰을 받기 위한 고고고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돈이 따로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에 할 수 있다고 한 건 네. 감정가가 1억인데 네. 5천까지 떨어진 빌라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머지 5천까지 대출로. 떨어진 걸 1,000만 원에 내 돈을 들어가고 네. 4천만 원을 대출한다 쳤을 때 네. 이게 가능하다는 구조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비용은 네,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1,000만 원으로 그 안까지 다 하고 싶다 그러면 5천만 원짜리가 뭐 3천까지 떨어진 거를 내 돈 600만 원 들어가고 200만 원 인테리어하고 세금 내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1,000만 원으로 시작하려는 걸 3,000으로 만들지 말고 내 돈 더 집어넣어가지고 인테리어 넣고 모두 이해했어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시드를 불려가는 방법도 있고요. 예. 이걸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걸 한두 번 하면은 5천짜리를 하다가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1억짜리를 하고 네네. 5억짜리를 하고 10억짜리를 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지겠죠. 점점 커지는데 저는 제가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한테 권하는 거는 네. 나만의 투자 구간을 설정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나만의 투자 구간을 설정해라? 네. 구간? 금액인가요? 그 구간이 네. 금액으로 설정하시면 오히려 더 적절하게 맞습니다. 뭐 나는 5억에서 10억짜리만 할 거야.
나는 뭐 3억에서 5억짜리 감정가만 할 거야. 예. 이게 어느 선까지 내려오면 나는 투자 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할 거야. 이런 나만의 투자 구간이 있으면 좋은 이유가 왜요? 예. 금액대에 따른 낙찰가율도 다르고요. 물건의 유형이 전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 이번 기회에 낙찰을 못 받았어도 신기하게 주소는 다른데 그때 그 물건하고 똑같은 물건이 나와요. 어떻게? 전국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아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던 거를 다시 재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져요. 근데 나만의 투자 구간이 없으면 내 기준이 모호해져요. 5천짜리 봤다, 1억짜리 봤다, 5억짜리 봤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그 투자 구간은 어쨌든 내가 가진 자산 규모에 따라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형성이 되겠지만 네네. 그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을 딱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찾고 그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좋은 건가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자본이 그거였지만 그리고 원룸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지만 거기서 뭐 상가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은 방향인 건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나는 원룸 하는 게 내 역량에 맞더라 하면 뭐 그쪽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건지. 그건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확실하게 다를 것 같아요. 개인의 여건이 전업으로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투자만 하실 분인지 네. 또 시간은 얼마나 있는 분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네. 또 이거를 사업의 형태로 만들 것인지 개인의 영역으로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저는 네. 막 벌리는 이유가 회사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는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직원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유지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네,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저는 저만의 고차원 경매를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거고요. 직원들의 딴 질문이긴 한데 그 만족도는 높나요? 한 분 계시는데 표정이 안 좋네요. 근데 저 어떻게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만족도가 좋아요? 저분에게 물어보는 게 맞겠지만 그거야 뭐 대표님 앞에서 뭐 대표님 잘생겼어요 그럴 건 뻔하고. 우선 다른 거는 자신이 별로 없는데요. 네. 저희는 좀 자유롭습니다. 의사 표현도. 물론 제가 회의를 하면서도 가끔 네. 결론을 정해놓고 회의를 할 때는 있지만 그러지 말라고 직원들이 얘기할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대표님 다 좋은데 회의를 하면서 왜 자꾸 결론을 정해놓고 하세요? 그러길래 찔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에 지금 고차원 경매의 접근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론 정해놓고 접근하는 거라서 모든 사고가 그렇게 맞춰질 것 같은데요. 절 위로해 주신 거죠? 외롭다고 하시길래. 직업병이었어요.